이건 이제 당신들 손에 넘겨야 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신라주조 임시회장의 장미애가 올랐습니다. 그 말은 단지 한 회사를 이어받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과거의 모든 상처와 책임까지도 함께 짊어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신라주조는 지금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독고탁 회장의 해임 결정 이후 회사는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벌레 조작 사건은 언론의 주된 소재가 되었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으며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매출은 끊겼고 도매상과 거래처들은 계약 해지를 검토 중이었으며 본사회계는 이미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이젠 끝난 거 아니냐. 회장이 바뀌었어도 달라질 게 없지. 믿음을 잃은 현장은 이미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미애가 나섰습니다. 임시회장으로 선출된 첫날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20년 가까이 묻어두었던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수십 년 전 독고탁이 무리하게 추진한 미국 수출용 자회사 신라라이즈의 설립 계약서였습니다. 그 문서엔 잊혀졌던 희망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었고 장미애는 그 불씨를 다시 피우기 위해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회사의 모든 것을 봐왔습니다. 독고탁의 독단, 거짓말, 조작, 비자금 흐름까지.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그의 민낯을 지켜본 장미애였기에 이제는 누군가 이 끝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해. 이번엔 정말 내가.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단 한 명이라도 구조조정 없이 지켜내기 위해 그녀는 마지막 희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독수리 술도가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봉투 하나를 손에 꼭 쥐고 천천히 정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안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입고되는 장광약주는 채 포장도 끝나기 전에 품절 표시가 붙었고 오천수와 고자동은 각각 양손에 전화기를 들고 끊임없이 울려대는 응대에 정신이 없었다. 전국 대리점에서 밀려드는 주문 요청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고 물류팀에서는 이미 3일치 물량이 초과된 상황이었다. 업무에 몰두하던 중 김군이 창고 방향에서 허겁지겁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엔 메모지가 쥐어져 있었다. 지금 술도가 정문 앞에 각지에서 모인 대리점 사장들이 줄을 서 있다는 보고였다. 고객 문의로도 감당되지 않자 아예 본사에 직접 찾아온 이들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문이 열리며 수십 명의 상인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책상 위에는 요청서가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고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급 불균형이 빚어낸 현장이었고 그 속에서 오천수와 고자동은 마치 전쟁을 치르듯 대응하고 있었다. 혼란이 최고조에 달하던 그때 사무실 입구 쪽으로 조용히 들어서는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장미애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람들 틈을 지나 사무공간 안쪽으로 향했고 한 손에 들린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 순간 술도가 안에는 낯선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그녀의 등장을 지켜보며 그녀가 꺼내려는 말의 무게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장미애는 단 한마디의 인사도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자세엔 단호함과 동시에 깊은 사죄의 태도가 엿보였다. 이미 한 차례 장미애가 사과차 들렀던 터라 아무도 장미애를 반기지 않았다.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들여다봤고 오천수는 그녀의 입술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길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장미애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건넨 봉투 안에는 신라라이즈라는 신라주조 자회사에 대한 자료가 들어있었다. 사진, 설비 명세서, FDA 수출 인증서 사본까지 포함된 문건이었다. 신라라이즈는 독고탁이 미국 수출을 위해 설립했던 브랜드 공장이었고 현재는 자금 고갈로 인해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였다. 직원 수십 명이 해고 위기에 놓여 있었고 공장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문서를 확인한 마광숙은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다. 독수리 술도가 역시 생산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었고 국내 수요는 물론 수출 요청도 폭증하는 상황이었다. 이 공장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다면 장광약주 유통망 확장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금이었다. 인수 자체에도 큰 비용이 들어갔고 운영 초기에는 인건비와 물류 재편성 등 복잡한 비용 구조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천수는 침착하게 데이터를 정리했지만 결국 경영 판단은 마광숙의 몫이었다. 마광숙은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에 더욱 냉정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려 했다.
장미애는 그런 그녀를 믿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 제안을 통해 마지막 책임을 지고 싶었다. 마광숙은 장미애에게 확답을 주지 않았다. 다만 조건이 정확히 사실이라면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 짧은 대답 하나에 장미애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이내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날 밤 마광숙은 에로텔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다. 한동석과의 저녁 약속 자리였다. 조용히 스테이크를 썰던 그녀는 결국 이날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한동석은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몇 초간 침묵을 지켰다. 그는 사업적 계산보다 마광숙이 느꼈을 무게를 먼저 떠올렸다. 그리고 곧 조용히 한 가지 제안을 건넸다. 그는 신라라이즈를 LX 호텔 자회사로 인수하고 운영은 독수리 술도가 측과 공동으로 맡는 구조를 구상했다. 수출 유통망과 생산 라인이 결합되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것이었다. 이 방식이라면 술도가의 자금 부담은 줄이고 생산 효율성과 시장 대응력도 확보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이 공장의 경영을 오천수에게 맡길 생각을 밝혔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는 진심이었다. 마광숙은 처음엔 놀란 듯 반응했지만 곧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오랜 시간 책임을 혼자 짊어졌고 지금 누군가 그 무게를 함께 나누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 진심은 말이 아닌 태도로 전해졌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저녁 신라라이즈의 미래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한동석은 LX 호텔 회장실에서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장미애였다. 그녀는 직접 찾아가겠다는 짧은 말과 함께 중요한 서류를 전하고 싶다는 요청을 남겼다. 예정된 회의 일정을 미룬 한동석은 그녀를 조용히 맞이했다. 장미애는 검정색 서류 봉투를 가슴에 품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피로와 결심이 동시에 엿보였다.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단호한 얼굴이었다. 장미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끝을 봉투 위에 올린 채 무언가를 삼키듯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이윽고 그 봉투를 조심스레 책상 위에 올렸다. 그 봉투 안에는 오랜 세월 그녀가 가슴에 묻어왔던 진실이 들어 있었다. 도고탁이 저질러온 비자금 조성과 불법 자금 운용 내역 독수리 술도가 자금을 가로채던 증거 거짓 보고서와 위조된 장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싸이벌레 조작 사건과 관련된 내부 고발자의 진술서까지. 그 모든 기록이 그녀의 손에서 한동석의 앞에 놓였다. 한동석은 서류를 열어본 순간 숨을 멈추었다. 숫자 하나하나가 현실을 때렸고 인장과 서명이 붙은 문서들은 변명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은 도고탁의 몰락을 의미했다. 그리고 동시에 장미애의 오랜 침묵이 끝났다는 뜻이기도 했다. 장미애는 조용히 말했다. 아무 감정도 섞이지 않은 마치 의무처럼 꺼내는 마지막 문장처럼. 경찰에 넘겨주세요. 이건 누군가는 끝을 내야 할 일이니까요.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책임을 다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정적 속의 담담한 표정이었다. 그날 저녁 한동석은 곧바로 서류를 경찰에 전달했다. 자료를 받은 수사팀은 내부 검토를 마친 뒤 즉시 도고탁에 대한 소환을 결정했다. 며칠 후 검찰은 정식으로 도고탁을 불러냈다. 그는 말없이 조사실로 향했고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으며 오랜 시간 정리된 자료들은 그의 껍질을 서서히 벗겨내고 있었다. 장미애는 그 사실을 전해들은 날 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남겼다. 이제야 조금 끝이 보이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도 함께 떠올렸다. 그 시절 그녀는 침묵했고 묵인했고 어쩌면 묵인 이상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용기를 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떳떳해지기 위해서였다. 도고탁은 검찰의 소환에 별다른 저항 없이 응했다. 오래전부터 예상된 결과였다. 하지만 그가 조사실 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의 표정은 오히려 담담했다.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된 채 미동조차 없었다.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그리고 그 어떤 질문에도 답할 생각이 없다는 듯한 침묵이었다. 조사실 안은 차갑고 조용했다. 책상 위에 놓인 문서 더미는 그가 저질러온 모든 비리를 숫자와 서류로 압축해 놓은 결과물이었다. 비자금 조성 내역, 위조된 장부, 그리고 싸이벌레 조작에 관여된 정황까지 하나하나가 도망칠 수 없는 덫이었고 그는 그 중심에 앉아 있었다. 검찰은 조사를 시작했지만 도고탁은 단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담당 수사관은 이내 조서를 작성하는 데 집중했고 더 이상의 설득도 협박도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의 침묵은 끝내 한마디의 변명도 남기지 않은 채 수시간 동안 이어졌다.
밖으로 나오는 그의 얼굴엔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권위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권위는 이젠 껍데기에 불과했고 조사실에서 건네받은 서류에 서명할 때조차 그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편 장미애는 이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검찰의 출입문 앞에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리라는 걸 알았다면 더 일찍 끝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그녀는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은 과거의 선택을 되묻는 시간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어떻게든 지켜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도고탁의 긴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엔 신라 주조의 위태로운 자네와 직원들의 생계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장미애는 책상 앞에 앉아 한 장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수신이는 없었고 봉투도 준비되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말들을 하나하나 종이에 옮겨가는 시간이었다.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로 너무 많은 이들이 다쳤습니다. 침묵은 곧 동조였고 그 침묵이 오늘의 결과를 만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조금은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는 글을 멈췄고 손끝에 힘을 주며 한 줄을 더 적었다. 이제는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은 마치 모든 것을 씻어내듯 조용히 창문을 스쳤다. 장미애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멀리 아주 멀리서 불빛 하나가 반짝이고 있음을 보았다. 그 불빛은 희미했지만 그녀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경제지 일면을 장식한 것은 도고탁 회장의 100억 비자금 조성 의혹이었다. 언론은 일제히 신라주조 사태를 헤드라인으로 다루며 가짜 성분표와 조작된 수출 서류, 회계 횡령 내역이 포함된 구체적인 증거 문서를 보도했다. 여론은 급속히 악화되었고 온라인 포털 실시간 검색어는 신라주조 관련 키워드로 도배되었다. 본사로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다. 출고를 기다리던 도매상들은 불신과 불만을 동시에 토해냈고 일부 대형 유통사들은 공급 계약의 재검토를 공식 통보해왔다. 사태는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닌 산업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국면으로 번지고 있었다. 신라주조 이사회는 긴급하게 소집되었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참석자들의 얼굴엔 밤새만 흔적이 역력했다. 장미애는 가장 마지막으로 입장했고 단상 위로 천천히 걸어갔다. 누구보다 단호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회사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놓였다고 선언했다. 도고탁의 비리에 대한 증거가 외부로 유출된 것은 분명 내부의 누군가가 진실을 밝히려 했기 때문이며 자신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제는 이 사태의 법적 책임이 특정인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회계 자료를 외부 감사에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장미애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안을 이사회에 제출했다. 신라라이즈 브랜드의 합병, 내부 구조 조정, 공장 재가동 및 인력 복귀 프로그램까지. 모든 안건은 서류로 정리돼 이사들에게 전달되었고 방안을 검토한 이사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 순간 장미애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도고탁 전 회장을 고발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고 어떤 말도 더 이상 덧붙여지지 않았다. 그녀는 뒤를 돌아 단상을 내려오며 혼잣말처럼 생각했다. 돌아갈 다리를 끊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도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LX 호텔 최상층 회장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비쳤지만 실내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동석은 책상 위에 놓인 신라라이즈 공장 서류와 장미애가 전달한 고발 자료를 천천히 넘기고 있었다. 서류 하나하나마다 담긴 진실은 냉정했고 동시에 묵직한 책임감을 자극했다. 그는 서류 더미 아래에서 금색 엠블럼이 새겨진 계약서를 꺼냈다. 이미 전날 밤 그는 LX 호텔 이사회와 긴급 협의를 마쳤고 해당 자회사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 배정과 운영 체계 조정안을 확정지은 상태였다. 한동석의 판단은 빠르고 정확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술도가와 LX 호텔이 손을 맞잡지 않으면 어떤 기회도 되살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오전 10시 정각 그는 인수계약서에 서명했다. LX 호텔 자회사 형태로 신라라이즈를 공식 인수하고 기존 장광약주 브랜드의 해외 수출 라인을 신라라이즈 공장에서 전담하게 하는 조건이었다. 동시에 그는 전화를 걸어 인사팀을 통해 오천수를 신라라이즈의 신임 대표로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새로운 공장이 출범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열흘.
그 열흘 동안 신라라이즈는 기사회생을 위한 전면 리뉴얼에 들어가야 했고 그 중심에는 오천수라는 실무형 인물이 자리하게 되었다. 한편 독수리 술도가 내부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감돌고 있었다. 오천수의 대표 취임 소식은 곧바로 직원들에게 전달되었고 고자동은 물류 통합 시스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마광숙은 더 이상 술도가가 단일 브랜드가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 안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밤 혼자 창고 구석에 쌓인 오래된 장부를 꺼내들었다. 그 속에는 독고탁 시절부터 내려오던 수기 기록과 손글씨 생산량, 원재료 메모들이 담겨 있었다. 마광숙은 조용히 그 장부 위에 손을 얹었다. 시간은 흘렀고 세상은 변했다. 그러나 이 술도가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만큼은 그 어떤 날보다 오늘 더 선명했다. 다음 날 아침 장미애는 조용히 LX 호텔 회장실을 찾았다. 그녀는 말을 아꼈다. 그저 봉투 하나를 꺼내고 마지막 고개를 숙였다. 그 봉투 안에는 도고탁이 수년간 조작해 온 계약서 원본, 위조된 성분 분석표의 실제 수정본, 그리고 비자금이 흘러간 마지막 회계 파일까지 담겨 있었다. 장미애는 말없이 뒤돌아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용서를 바라지도 어떤 칭찬도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한 것은 단 하나, 지켜야 할 사람들과 회사의 이름이었다. 그날 오후 검찰청 포토라인엔 도고탁이 모습을 드러냈다. 포승줄에 묶이지 않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미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수많은 취재진이 셔터를 눌렀고 기자들은 그의 얼굴에 비친 표정을 담기 위해 앞다투어 외쳤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그가 떠난 자리엔 그의 이름이 아닌 장미애의 결단과 독수리 술도가의 새로운 역사가 남았다. 어떤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한다. 그날의 침묵도 그랬다. 그 뒤로 수일간 신라주조는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장미애는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녀의 사직서는 아주 짧은 문장으로만 구성돼 있었다. 이제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 회사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녀의 이름이 신라주조 안에서 오르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의 선택과 용기를 잊지 않았다. 이 모든 사건이 지나간 후 독수리 술도가는 새로운 포장 라인을 갖춘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장광약주 신라라이즈 에디션은 첫 수출 물량 1차분이 미국 전역의 프리미엄 매장에 납품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마광숙은 다시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창고 뒤편 벤치에 앉았다. 하늘은 맑았고 별이 떴다. 한동석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눈빛엔 같은 문장이 쓰여 있었다.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저 멀리 또 다른 이름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다. 그 이름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균열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모든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지만 그 진실이 가져올 파장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과연 도고탁은 끝내 침묵을 지킬 수 있을까? 그가 감춰온 또 다른 비밀은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독수리 술도가의 평화는 정말 다시 찾아온 걸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다음 균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꿈틀대고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